추운 겨울밤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들었다가요. 막상 가까워지니까 그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 아프게 하고는 다시 멀어지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관한 영상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빗댄 이 이야기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 건 아마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겠죠. 누군가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근데 또 그러다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 사이에서 끝없이 주다리게 하는 거 말이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왜 우리는 이토록 외로움과 상처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딜레마를 헤쳐나갈 현실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탐구해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딜레마의 양쪽 끝에는 두 가지 아주 거대한 고통이 있는 거죠. 바로 고립으로 인한 추위하고 친밀함으로 인한 상처.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가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딜레마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아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고통, 바로 고립의 추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피상적인 관계는 감정 소모가 적으니까 상처받을 위험도 적다는 장점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깊이 얽히지 않으니까 배신당할 일도 크게 실망할 일도 적죠.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데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비유처럼 가시에 찔릴 걱정은 없지만 대신에 그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혼자 견뎌내야 하는 거죠. 바로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 셈입니다. 그 비극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자료에서 언급한 일본의 히키코모리겠네요. 단순히 외로운 걸 넘어서서 아예 사회랑 단절해버리는 거니까요. 이게 벌써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사회 현상이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요.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분석하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집단적 회귀성을 중시하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사회적 수치심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문화가 개인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상처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 그런 셈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문을 잠근다고 해서 정말 평온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트라우마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우울증, 불안감, 무력감 같은 또 다른 내면의 적들이랑 싸워야만 합니다. 결국 고립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걸 팬데믹 기간에 좀 약하게나마 체험하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 재택근무할 때는 매일 보던 직장 상사 얼굴 안 봐도 되고 꽉 막힌 출근길에서 해방되니까 솔직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달씩 쭉 이어지니까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고 사소한 농담 나누던 동료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고립의 추위를 견디다 못한 우리는 결국 온기를 찾아서 다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료에 인용된 에피크로스의 말처럼요. 지혜가 평생의 행복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우정의 소유다. 우리는 우정, 사랑, 소속감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죠. 하지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온기를 찾아 다가갔더니 기다리는 건 상대의 뾰족한 가시, 즉 관계의 아픔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관계의 좋은 점만 기대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역설이죠. 자료에서도 나열하듯이 배신, 모욕, 무시, 경계침범 같은 정신적 고통부터 심지어 신체적 학대까지 친밀함은 때로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동시에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래서 다시 멀어지게 되는군요. 자료에 인용된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정말 통렬해요.
인간은 삶의 공허함과 단조로움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리지만 그들의 불쾌한 성격과 참을 수 없는 단점들 때문에 다시 서로를 밀어낸다. 와, 정말이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소적인 통찰이 뼈아프게 느껴지네요. 네, 결국 이 순환이 바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추워서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물러나면 다시 추위에 떠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 따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듣고 보니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는 평생 이 추위와 아픔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자료에서는 이 딜레마를 헤쳐나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네요. 네, 이건 뭐 정면 돌파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어차피 관계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기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죠. 상처의 고통이 강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순간적이고 또 지나간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위험을 감수하라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조언 아닐까요? 특히 과거의 관계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았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또다시 상처받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부딪혀봐. 이 말이 좀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방법이 운의 영역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운이 나쁘면 배신이나 학대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이 좋다면 뭐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 같은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아픔 속에서 아주 큰 따뜻함과 행복을 주는 관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걸고 뛰어드는 도박과도 같네요. 당연히 모두가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직접 제안했던 두 번째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바로 예의와 매너를 통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네, 이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일 겁니다. 핵심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적절한데 우리가 보통 How are you doing? 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설령 어제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I'm good, thanks. And you? 잘 지내요. 당신은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안전거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가장 깊은 속내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내 가시에 찔릴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깊이 파고들지 않음으로써 나 역시 상처받을 여지를 주지 않는 거고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서로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균적인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의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차갑고 좀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진심이 결여된 껍데기뿐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없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방식의 명백한 한계는 불완전한 온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에 찔릴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친밀감이나 깊은 유대감에서 오는 그 충만한 따뜻함은 포기해야죠. 늘 적당히 미지근한 온기 속에서 지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라고 봤습니다. 큰 상처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내면의 온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 솔직히 이건 듣자마자 가장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장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온기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방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쪽을 택할 것이다. 잠시만요. 내면의 온기를 스스로 키운다는 건 거의 성인군자나 도인이 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다른 고슴도치의 체온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발열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건 단순히 혼자 잘 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오롯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충만함과 행복을 길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의미하니까요. 고독을 즐기는 걸 넘어서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지인 거죠.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딜레마로부터 성공적으로 해방된 아주 희귀한 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의 사상, 예술,
학문 같은 내면 세계에 깊이 몰두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무질서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가끔 즐길 수 있는 선택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굳이 가시에 찔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리해보니 흥미롭네요. 이 세 가지 방법이 결국 우리가 관계의 통제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여요. 첫 번째 위험 감수는 통제권을 운이랑 상대방에게 상당 부분 맡기는 거고, 두 번째 예의를 통한 거리 유지는 사회적 주범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온기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통제권을 가져오는 셈이네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그 핵심을 짚으셨어요. 외부 요인에 의존할 것인가? 사회적 장치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힘을 기를 것인가의 선택인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고통, 즉 고립의 추이와 친밀함의 상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세 가지 길,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기, 예의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그리고 내면의 온기를 키워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봤네요. 당신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세 가지 길을 마치 각기 다른 메뉴처럼 제시했지만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길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선택지일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지혜로운 삶이란 이 세 가지 전략을 상황과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소수의 사람과는 기꺼이 상처를 감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나 대부분의 지인과는 예의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그리고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은 혼자만의 시간에는 오롯이 스스로를 충관하게 할 내면의 온기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방식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정답거리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거리를 능숙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어쩌면 이 딜레마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에게 마지막 화두로 남겨봅니다.